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회사는 바로 메간홀딩스, MGN이라는 티커를 쓰는 나스닥 상장사입니다. 말레이시아 수산 양식 회사인데 이 회사 주가 차트를 보면요. 와, 정말 한편의 금융 드라마가 따로 없습니다. 거의 롤러코스터 수준이죠.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97.28%, 네, 마이너스 97.28%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52주, 그러니까 1년 최고가 대비 주가 하락률입니다. 거의 투자 가치의 전부가 그냥 증발해버렸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죠. 아니, 어떻게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회사 주식이 이렇게 그냥 사라져버릴 수가 있는 걸까요? 정말 믿기 힘든 일이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봐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엄청난 붕괴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금융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메간홀딩스라는 회사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그 티커 심볼 뒤에 어떤 실제 사업이 있는지, 그 본질을 먼저 이해하는 게 순서일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메간홀딩스는 말레이시아에 기반을 둔 수산 양식 서비스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령 회사 같은 게 아니라 진짜로 새우 양식장을 개발하고 짓고 또 관리까지 하는 실체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특히 스스로를 그냥 양식 회사가 아니라 스마트 양식 기술을 개발하는 첨단 기업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어요. 양식에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하는 말 그대로 원스톱 센터를 지향하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회사가 직접 공개한 자료인데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 구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한눈에 보여주거든요. 2022년도에는 파인애플 농장 개선 사업 비중이 꽤 컸죠? 그런데 2024년으로 오면서 그건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에 양식장 개선이나 유지보수, 그리고 신규 양식장 개발, 그러니까 수산 양식업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야말로 폭풍이 몰아쳤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실제 땅위에서 벌어지는 사업이 있다는 겁니다. 말레이시아 타와오 지역의 111에이커, 샘포르나 지역의 새우 부화장,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실물 경제에 발을 딛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 회사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가 바로 이 모든 드라마의 핵심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회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두 번의 자금 조달이 딱 보입니다. 2025년 9월에 IPO, 그러니까 처음 상장할 때는 주당 4달러였어요. 그런데 불과 5개월 뒤, 2020년 2월에 유상증자를 할 때는 주당 가격이 얼마가 됐죠? 0.4달러, 40센트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가격 차이,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자, 숫자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IPO 때 주당 4달러였던 게 유상증자 때는 40센트가 됐으니 주당 가격은 90%가 폭락한 거죠. 그런데 발행된 주식 수를 보세요. 125만 주에서 2075만 주로 무려 16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IPO 때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모으긴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주식을 새로 찍어내야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이게 정확히 뭐고 왜 이게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어떻게 순식간에 사라졌는지, 즉 주주가치 희석이라는 핵심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치 희석.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 빵 굽기 비율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원래 있던 파이를 여러 조각으로 나눴는데 갑자기 회사가 파이를 통째로 더 구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전체 파이의 양은 늘어났지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한 조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 줄어들게 되죠. 이게 바로 주주가치 희석입니다. 내 지분율이 낮아지고 내 주식 한 주의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결정들은 도대체 누가 내리는 걸까요? 이제 분석을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서 이 회사의 지배구조, 그러니까 누가 이 배의 키를 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CEO인 웨이선 후입니다. 나이도 39세로 젊은 편인데 이사회 의장까지 겸임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은 클래스 A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클래스 B 주식은 아예 100%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 B 주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보통 한 주당 10표, 20표씩의 의결권을 갖는 슈퍼 투표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른 주주들이 전부 반대해도 이 CEO 혼자서 회사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사회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CEO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이사들, 그러니까 사회이사들의 평균 재임 기간을 보세요. 전부 1년이 채 안 됩니다. CEO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사회가 사실상 신생 조직이나 다름없어서 CEO의 독단적인 결정을 제대로 견제할 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업 내용, 자금 조달 방식, 그리고 지배 구조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이 회사를 어떻게 봐야 할지 리스크와 기회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를 보면 투자자들은 정말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이건 위험하다고 말하죠. 엄청난 주주가치 희석의 전적이 있고 주가 변동성은 살인적이고 이사회는 경험이 부족하니까요. 반면에 오른쪽,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실체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 주가 수익 비율 P/E도 낮고 심지어 부채보다 현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정말 양면적인 모습이죠. 자, 그럼 이 MGN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몇 가지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멀쩡히 돌아가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주식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 둘째, 회사가 돈이 필요하다고 너무 공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기존 주주들은 정말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EO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지배구조는 정말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 특히 이런 초소형주는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니까 정말 깊이 있는 조사가 필수입니다. 한 기관 분석 보고서에 나온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메간홀딩스의 자본 조달 행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극심한 변동성으로 특징 지어졌다. 여기서 극심한 변동성이라는 건 그냥 점잖게 표현한 거고요. 사실상 시장이 이 회사의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 이건 아니다라고 아주 강력한 불신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럽니다. 과연 이 메간홀딩스라는 주식은 싸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가치 함정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엄청난 턴어라운드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 판단은 결국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 더 깊은 분석과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겠죠.